뭐 어쨌든 뭐 약간 맥이 빠졌든 관심은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이 누가 되느냐인데 표심을 가를 최대 키워드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로 보여져요. 하나는 대통령실, 대통령과의 관계.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 이제 우리가 용산 대통령실의 뭐 거수기 역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당이 할 말을 하는 민심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수평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만한 명분과 메시지를 갖고 의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거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야당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명 강성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잖아요. 그 대표와 맞서가지고 원구성 협상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다가올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특검 전국을 어떻게 협상력을 발휘해서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능력을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원내대표가 됨으로써 국민의 사랑을 받는 민심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당으로 탈바꿈시키겠어. 네. 이거는 뭐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8월이나 9월에 있을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출을 통해서 그거 민심을 받아들이는 거고, 원내대표는 어쨌든 협상력이 있느냐, 정말 협상할 감이 되느냐, 원내대표로서 제대로 된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력이 되게 중요할 텐데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다가오는 범야권 상대 거대한 협상거리들이 있습니다. 당장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는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다시 될 텐데 이탈을 막아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도 원내대표가 있을 것이고, 자, 김상환 평론가님, 뭐 세 분 다 어떤 나름의 경쟁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후보가 제일 좀 적임자라고 당에서 판단할까요? 어떤 후보를 내놔도 특별히 더 많은 의원들을 끌어모으거나 뭐 당을 단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의원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고, 오히려 용산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한 명이 뭐 모여라 그런다고 해서 다 모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마당이잖아요. 여기에 또 대통령이 나름 변화한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아직까지는 국민의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좀 와버렸다는 거예요. 국회가 지금 그 공을 떠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뭐 내부 반란표가 나온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엄청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아마 의원들이 그걸 제일 걱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글쎄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할 수는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는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내부 반란표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원내대표 협상력도 중요하고 뭐 대화 투쟁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근데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일을 다 원내대표한테 지금 막으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이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야당하고 싸운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받을지 말지가 오히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원내대표한테 다 떠넘겨 놓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상표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부에서 다양한 수정안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예 난 싫어,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려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수정 보완해서라도 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게 국민 여론이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협상력이나 유연한, 그러니까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들, 야당하고 타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대외적으로는 용산 대통령실은 일단 좀 한 발 물러서서 관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고 보시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마 장수장께 여쭤봐도 똑같을 거예요.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우회 살일 하지 말라고 이런 코멘트까지 나왔는데요. 그건 글쎄요, 대통령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 정무석이 마사지를 해서 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비대위원장과 당대표 5명을 왜 바꾸는 일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정치 경력 경륜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윤 대통령의 스타일에서부터 비롯된 일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까지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이 바뀐 모습이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들도 바뀌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가지고 당은 당대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 물론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이 관계에 균열이 생기거나 네. 균형점을 찾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네.